그럼 먼저 진도 나가고 그리고 문제 풀이는 뒤쪽으로 할게요. 진도 먼저 나가고 복소수 우리 지난번에 좀 하다 말았죠? 최근 교재는 어디 빛이냐면 48쪽을 펴보시고 48쪽에 일단 지난번에 이제 복소수에 대해서 했는데 다시 한번 살짝 복습을 해보면 복소수는 이제 모든 수의 체계를 통틀어서 말을 하게 되고 A 플러스 BI라고 해서 새로운 수의 체계 허수 체계가 나오죠. 허수 체계 제곱을 해서 실수는 절대 0보다 작은 게 안 나오는데 이제 I에 의해서 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되는 형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I가 뭐였죠? I가 허수 단위였고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죠. 그죠? 그래서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실수와 반대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그런 허수 체계와 실수를 합쳐서 이제 복소수라고 한다 그랬죠. 우리가 어디까지 배운 거는 B가 0인 거였고 B가 살아있는 순간 이제 모든 수의 체계를 다 배우게 돼요. 그럼 이제 복소수를 배움으로써 2차 방정식에서도 여태까지 우리가 근이 없다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이 없는 게 아니야. 근이 허근인 거지 근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허근까지 다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는 2차 방정식 그 다음 3차 방정식 풀 때 근을 다 구해야 돼요. 허근이요. 다 구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I를 배웠으니까. 그러면 이제 복소수는 A 플러스 BI에 의해서 지금 얘가 또 크게 그냥 허수가 있고 순허수가 있어요. 자, 순허수 같은 경우는 실수 부분이 0일 때를 우리는 특별히 순허수라고 해요. 순허수라고 하고 순허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I만 단독으로 I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수를 제곱을 했더니 허수를 제곱했더니 0보다 작대. 그럼 이런 Z는 순허수란 뜻이에요. 순허수. 네, 이거 마저 하고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음수가 됐다. Z는 순허수다. 자, 그럼 유형 4번을 볼게요. 유형 4번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봐봐. 유형 4번에 Z제곱이 음의 실수가 됐대. 얘가 음수가 됐다는 얘기죠. 제곱을 했더니 음수가 됐어. 그럼 허수긴 한데 무슨 허수라는 거야? 순허수라는 거야. 아직 제곱을 했더니 실수는 일단 절대 아니겠죠. 실수는 아니고 허수긴 한데 허수라고 해서 제곱을 해서 음수가 되진 않아. 뭐 이런 거는 제곱을 해보면 이런 거는 제곱하면 2i가 되거든요. 2i i가 붙으면 0보다 작다, 뭐 0보다 크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다 그랬죠. 근데 어떤 허수를 제곱을 했더니 음수가 나오고 게다가 실수야. 음수란 얘기는 당연히 실수란 얘기죠. 0보다 작다는 얘기는. 그러면 얘는 복소수 중에서도 이 Z가 무슨 허수다? 순허수구나 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요 자체의 구조를 말해주고 있다. 그러면 여기 복소수가 지금 Z는 X에 9 플러스 5i에 마이너스 2에 i 마이너스 4가 있는데 얘가 순허수라는 거잖아요. 제곱에서 음수가 됐으니까. 그러면 얘를 복소수 구조에 맞춰서 정리를 좀 해야죠.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그럼 9x가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 8이 실수 부분. 허수 부분 같은 경우는 5x 마이너스 2i가 허수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럼 누가 0이라는 거야? 9x 플러스 8이 0이고 얘는 0이 되면 안 되는. 그죠? 그러면 얘가 이제 당연히 얘가 0이면 0이 안 되겠네요. 이때 x 조건은 마이너스 9분의 8이 돼야겠죠? 얘가 0이고 얘는 0이 안 되는 조건이니까. 그래서 x 조건이 마이너스 9분의 8이에요. 다음 값을 구하는 거. 그럼 우리가 이제 복소수가 서로 같으려면은 우리 그 항등식에서 배운 개념하고 똑같다 그랬죠. a 플러스 bi랑 c 플러스 di가 같은 복소수다. 그러면 a하고 c가 같아야 되고 b하고 d가 같으면 얘는 같은 복소수가 된다라고 했어. 유형 5번에 볼게요. 유형 5번. 자, 얘가 복소수가 같으려면 이라고 했으니까 복소수가 같을 복소수 상등 조건을 이용해서 복소수 상등이라고 해요. 이름. 제목 적어놔. 복소수 상등. 가끔 이런 말이 문제집에서 나오니까 이게 뭐지라고 하게 되면 같을 조건이야 그냥. 3 플러스 2i x하고 2
2-iy가 1-4 이거는 실형만 좋으면 돼요. 실형이 나쁘면 안 보여서 못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정리해서 비교하면 되는 거거든. 정리 좀 해보자. 3x 2xi 플러스 2y 마이너스 yi. 자, 실수 부분은 3x 플러스 2y고 허수 부분이 2x 마이너스 yi야. 이게 서로 같은 복소수래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실수 부분이 얘가 1이 돼야 되는 거죠? 요 놈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연립방정식 푸는 거야. 안 풀어도 되겠죠? 네, 풀어볼까요? 그리고 2y가 1이 되는 거고 2x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아래쪽에 2배를 좀 해주고 8 해서 둘이 더하면은 7x가 마이너스 7이래.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고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2y는 4가 돼서 y는 2. 이렇게 이제 x, y 조건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이제 켤레복소수로 갈게요. 켤레복소수. 49쪽에 갈까? 자, 이 개념 노트에 12쪽을 펴볼까? 12쪽 개념 노트 12쪽 펴시고 혈례복소수의 표현을 한꺼번에 다 얘기를 좀 해줄게요. 혈례복소수란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애를 말해. 우리가 보통 복소수를 Z라고 많이 써요. Z라고 쓰고 Z의 구조는 A 플러스 BI라고 써.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얘의 켤레는 뭐냐면 부호가 반대인 거야. 누구의 부호?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거야. 그리고 얘랑 다르잖아. 이게 다르죠? 엄연히 다른 복소수죠? 그러니까 구별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Z의 위에다가 짝대기 바라고 해요. 바. Z 바라고 해봐요. 얘가 바로 Z의 켤레를 뜻하는 거야. 서로 켤레 관계겠죠? 서로 켤레 관계다. 서로 켤레 관계야. 자, 그럼 얘들아 3i의 켤레는 뭐가 되는 거야? 3i의 켤레는 당연히 마이너스 3i가 되는 거죠. 그지? 근데 3의 켤레는 뭘까? 3의 켤레는 실수의 켤레도 있겠죠. 실수의 켤레는 그냥 3인 거야. 왜? 허수 부분이 없잖아요. 보호 바뀔 리가 없죠. 그래서 어떤 복소수가 Z하고 Z바가 같다. 이런 말이 나왔어. 그럼 이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얘는 Z인데 Z바가 같대. 실수라는 거죠. 그죠? 실수라는 표현이에요. 알겠어요? 이런 게 숨어 있어요. 이렇게. Z인데 Z바가 같대. 실수가 나오면 실수로 접근해서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순호수 표현 하나 더 있다. 맞아. Z가 있는데 Z하고 Z바가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를 붙인 것 같아. 이건 무슨 뜻이야? 얘가 바로 또 순호수라는 뜻이겠죠. 그렇지 않겠어? 이해돼?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표현들이 자잘한 게 좀 있는데 그냥 문제 풀면서 좀 녹여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체크해 가시면 되고 일단 얘네들이 켤레의 표현이에요. 또는 이제 가끔 알파, 바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럼 얘네들이 켤레 관계라는 뜻이고 켤레 관계. 자, 그럼 켤레 복소수의 성질은 일단 첫 번째 Z하고 Z2라는 두 복소수가 있대요. 자, A 플러스 BI라고 하고 Z2는 다른 복소수, 켤레 아니에요. C 플러스 DI라고 해보자. 자, 이때 Z1과 Z2를 합해서 켤레를 씌운 거하고 얘를 따로따로 지붕을 분리해서 씌운 거하고 어떠다? 결과가 똑같다는 거야. 똑같다. 왜 그런지 한번 보자. 이 합만 한번 유도해 볼게요. 얘네들이 더하면 어떻게 돼? 일단 더해서 지붕을 씌워볼게. A랑 실수 부분끼리 더하게 되고 허수 부분끼리 더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더하게 되죠. 그럼 얘를 지붕을 씌우면 누구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이거의 부호 바뀌는 거잖아. 지붕 씌우면 지붕 씌웠잖아 지금. 이렇게 됐죠? 그죠? 이거 하고 자, 일단 얘는 Z1의 바야. 지붕을 씌웠어. 따로따로. 그럼 Z 이쪽하고 같은 일단 확인하기 위해서 얘를 따로 써보자. 이거. 자, 이 Z1의 바를 써볼게요. A-BI야. 그죠? A-BI. Z2의 바를 써볼게. C-DI야. 자, 얘가 더해진 거예요. 자, 그럼 실수 부분끼리 더하면 A 플러스 C가 되고 허수 부분끼리 더하면 봐봐. 마이너스 빠지면서 B 플러스 DI 되잖아. 똑같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켤레
켤레는 지붕인데 바라고 있는데 반은 분배가 된다는 거. 분배. 반은 어떻게 된다? 분배돼요. 그래서 얘는 빼기도 마찬가지야. 빼기도 분배. 곱도 마찬가지야. Z1과 Z2의 곱을 지붕을 씌우는 거랑 곱한 다음에 지붕을 전체 씌우나 얘를 따로따로 곱해 지붕을 씌워서 곱하는 결과가 어떻다? 똑같아요. 그럼 해봐 집에 가서. 이거 문자로 하기보다는 그냥 숫자로 하면 금방 나오니까 나눗셈도 마찬가지야. 나눗셈도 두 개가 전체를 나눠서 지붕을 전체를 씌워서 이거 지붕을 씌우나 따로따로 지붕을 씌워서 나누나 어떻다? 똑같다는 거예요. 결과가 똑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서로 다른 두 복소수에 대한 켤레의 연산, 사칙 연산에 대한 성질이고 다 있어요. 개념도에 다 적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어떤 성질이 있냐? 이번에는 복소수끼리 켤레끼리 더하거나 곱하고 켤레끼리야. 켤레끼리 곱하는 거. 켤레끼리 곱해볼게. 켤레끼리의 성질. 자, 첫 번째 Z1과 Z와 Z바를 곱하면 Z와 Z바야. 자 Z를 우리는 A 플러스 BI로 둘게요. 자 Z4가 그럼 A 마이너스 BI일 거 아니야. 그죠? 자 켤레끼리 더해봐. 일단 더하기부터 하자. 자 켤레끼리 더하면 누가 사라져? 누가 사라져? 허수 부분 사라지잖아. 그럼 얘가 2A잖아요. 2A. A나 B는 여기서 다 실수예요. 조건이. 단 실수라는 A 자리에 2I 이런 거 안 들어가요. 알겠죠? 자, A, B는 실수인데 둘이 더했더니 2A가 나왔어. 그럼 켤레끼리 더하면 뭐가 된다는 거야? 실수가 된다는 거야. 실수. 더해서 실수 되는 게 허수끼리 더했는데 실수가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둘이 곱해봤어. 켤레끼리. 그럼 뭐가 되죠? 곱하면 합차에 의해서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를 곱하는 거니까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된다고. 맞아? 이것도 실수잖아. 실수 좀 빨간색으로 해야 돼. 2A가 실수, 그 다음에 얘도 실수. 그래서 둘이 켤레끼리 더했더니 실수, 곱했더니 실수야. 알겠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복소수 계산할 때는 둘이 실수가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빼기를 해볼게. 빼기. 차. 켤레끼리 빼보는 거야. 자, 켤레끼리 빼면은 A 플러스 BI랑 마이너스 A 플러스 BI가 돼서 뭐가 나와요? 순호수가 나와요. 순호수. 얘는 순호수예요. 순호수가 2BI니까, 그죠? 2BI가 나오는 거니까 순호수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켤레끼리는 뭐 굳이 막 크게 나누기 할 때는 뭐 그렇게 막 새로운 성질은 없어요. 그냥 복소수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켤레를 씌우면 어떻게 될까? 어떤 Z에 바를 씌웠어. 거기에 또 전체에 바를 씌웠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바의 바. 바의 바는 일단 바는 A 마이너스 BI인데 다시 바를 씌운 거니까 당연히 A 플러스 BI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바의 바는 자기 자신이야. 바의 바. 자기 자신. 뭐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거 빼고는 크게 뭐. 근데 거기 적어놨어. 12쪽에 봐봐. 12쪽에 4번에 봐봐. 4번. 그 가운데 4번. 합차 고백 그 밖에 성질에서 자 4번까지 했죠. 아까 이거 얘기했죠. 어떤 복소수에 켤레를 씌우는 거나 Z나 의미하는 게 뭐다? 같다는 얘기는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Z가 실수라는 걸 뜻하는 거죠. Z가 실수라는 걸 뜻하는 거고. 그죠? 12쪽에 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순호수 표현. 이게 4번에 돼 있죠, 지금. 5번에 Z하고, 그죠? Z에다 발을 씌운 거나 마이너스 Z나 같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 호수? 순호수를 뜻하는 거예요. 순호수. 문제에서 순호수예요 라고 알려주지 않아. 이런 식으로 알려줘. 표현들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하나 있어. 순호수 표현이 이것도 있어요. 6번에. 자, Z랑 Z바를 나눴대. 서로 나눴대요. 그랬더니 음수가 나왔어.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얘기죠. 결국 실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둘이 나눴더니 실수야. 그럼 Z는 무슨 수라는 얘기야? 순호수라는 얘기. 이것도 둘이 켤레끼리 나눴더니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때는 당연히 마이너스 1로 나오겠지만 그게 실수란 얘기니까 얘가 순호수라는 뜻이죠.
왜 A 부분이 없다는 거잖아. BI랑 마이너스 BI랑 나누면 마이너스는 실수되잖아. 그럼 순호수란 뜻이에요. Z가. 그래서 순호수란 표현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요거로.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서 실수되는 거. 그 다음에 4번이 굉장히 문제 풀 때 활용해서 많이 4번은 별표를 좀 해놓으세요. 실수는 Z나 Z가랑 똑같다. 이게 지금은 크게 활용 문제가 많이 없어서 쓰이진 않지만 일단 고난이도 가면 얘 때문에 많이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죠. 얘가 중요해요. 켤레랑 켤레가 아닌 거가 서로 같은 거. 그럼 켤레에 관한 문제를 좀 풀어보자. 필수 6번하고 7번을 푼 다음에 너희가 좀 문제 풀어볼 생각 가질게. 유형 6번을 보자. 유형 6번에 책으로 와서 49쪽에 알파가 7 마이너스 6i고요. 베타가 1 플러스 2i일 때 다음 뭘 구하래?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바 플러스 베타 바를 구하래. 자, 아까 뭐라 그랬죠? 이 지붕은 분리도 되고 합쳐도 된다 그랬잖아. 그럼 이거 합친 거를 써볼까? 이렇게 썼어. 그럼 얘네들이 무슨 관계야? 얘네들이 켤레 관계라는 거죠? 맞아요? 그치? 따로따로 있으면 잘 안 보여. 그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만약에 따로따로 이렇게 했으면 이거 따로, 그 다음에 베타 따로 해서 막 이렇게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얘를 합치는 거야. 지붕을 다 합쳐. 그런 순간 얘네들이 켤레야. 그럼 둘이 합한 게 얼마야? 둘이 합한 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죠? 8에다가 마이너스 4i거든요. 얘는 뭐겠어? 그럼 저절로 부호만 바꿔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얘는 뭐니? 이거에다가 다 씌운 거니까 8 플러스 4i만 곱해주면 된다는 거. 얘네들이 이렇게 한 방에 그냥. 그럼 64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16이 되겠죠? 80 나네. 80.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 따로따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뒤로 넘어가서 유형 7도 볼게. 유형 7에 보면은 자, 여기서는 Z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Z를 내가 뭐로 주라고? A 플러스 BI로 주는 거야. Z는 뭐로 준다? A 플러스 BI. 이렇게 두고 푸는 거야. 자, 지금 보면 Z가 들어있는 어떤 등식이 있대. Z 쓰고 플러스 3의 Z바 I가 1 마이너스 7I야. 복소수 상등이죠. 이런 복소수래. 1 마이너스 7I. 좌변의 복소수가 얘가 되도록 해야 돼. 근데 Z를 써놨잖아. 바꿔야 돼. A 플러스 BI 구조로. 알겠죠? 자, 바꿔보자. 1 플러스 2i에 A 플러스 BI로 잡아서 써주시고 3의 Z반은 A 마이너스 BI로 적어야 되겠죠? I. 이렇게. 근데 얘가 지금 비교할 수 없는 게 이게 지금 허수 부분과 실수 부분으로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정리해야겠죠? 정리해서 A 플러스 BI 플러스 2AI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예요. 그 다음에 얘는 3AI고요.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3B가 되겠네. 정리를 해주면 이 다음부터는 이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좀 모아줘야죠. 마이너스 2B하고 3B 그러면 A 플러스 B가 되고 A 플러스 B가 실수 부분. 허수 부분 같은 경우는 3A에 5A 5A 플러스 BI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뭐래? 1 마이너스 7i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A 플러스 B가 실수 부분이면서 1이 되는 거고 5 플러스 5A 플러스 B가 허수 부분이고 마이너스 7이 된다는 거죠. 이거 연립해야지 뭐. 빼주면은 마이너스 4A가 되고 플러스 8이 되고 A가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2면 B는 3인가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복소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4i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복소수를 찾는 거예요. 자, 29번 한번 해보시고요. 29번하고 29번만 해보자. 나머지는 그냥 쉬우니까.
일단 Z를 뭐로 두라고요? 29번에 Z를 A 플러스 BI라고 두고 푸는 거예요, 문제를. 그럼 켤레끼리 합이 6이 됐다는 얘기는 2A잖아, 얘가. 2A. A는 바로 나오네요. A가 3. 그죠? 그다음에 켤레끼리 곱이 11이래. 그러면 Z하고 Z바를 곱하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나오는데 얘가 11. 9니까 B 제곱이 얼마? B 제곱이 A가 3 맞고 A 제곱. 아, 여기다 9. 9 더하기 B 제곱이 11이죠. 11은 얼마야? 아니, B 제곱이 얼마야? 2가 되고 B는 뿔마 루트 2가 되나? 그러니까 뿔마 루트 2. 그러면 다 구하는 거야. B가 그러니까 플러스 루트 2도 되고 마이너스 루트 2도 돼서 Z 될 수 있는 복소수는 이게 복보 동순으로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 한꺼번에 쓰면 돼, 한꺼번에. 그 다음에 페이지 12쪽 그 근처에 I의 주기성 하나 적어주세요. 12쪽 개념, 실전 개념에 빈 공간에다가 I의 주기성 적어줄까? 페이지 12쪽에 공간 많죠? 자, I를 좀 거듭제곱을 여러 번 해볼게요. I는 그냥 I죠. 1제곱은 그냥 I. 자, I를 제곱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1 된다 그랬잖아, 그치? 나 I를 세제곱하면 뭐가 돼? I를 세제곱하면 위에다가 I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I가 되거든요. 그리고 I를 4제곱하면 다시 여기다 I를 곱한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에 I가 제곱돼서 또 마이너스 1이 생겨서 1이 돼요. 그죠? 1. 그 다음에 I를 5제곱을 해볼까? I 5제곱을 하면은 다시 I가 된다? 다시 I 되는 거 알겠어? 요쪽에다 적어줄게. I 5제곱 이렇게 위에다가. 그럼 얘들아, I 5제곱이 I야. 그럼 I 6제곱은 뭐겠어? I 6제곱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이 되는 I 6제곱 여기다 적어줄 거고, 그럼 다시 또 여기다가 I를 한번 곱한 I의 7제곱은 마이너스 I가 되겠죠. 그죠? 그럼 얘가 또 I의 7제곱이야. 이렇게. 그럼 I의 8제곱은 다시 1이고. 그럼 다시 I 9제곱은 뭐야? I가 되는 거야. I의 9제곱, 그다음 I의 10제곱, I의 11제곱, I의 12제곱. 좀만 더 써볼게요. 자, I의 13, I의 14, I의 16.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계속 이제 보면 반복이 돼. 자, 보시면 I가 되는 애들은 보면 지수가 1, 5, 9, 13 이렇게 되거든요. 자, 얘는 공통 특징이 뭘까요? 1, 5, 9, 13 이렇게 나오는 게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인 애들이야? 1, 5, 9, 13이라고. 나머지가 1인 애들이죠. 자, 이거를 우리가 배수 표현을 해서 정수론에서는 이제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애들, 2인 애들, 3인 애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I 해놓고 여기 위에다가 4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거죠. 뭐 4K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적어줘요. 4K 플러스 1. 얘는 4의 배수라는 거죠? 거의 1이 남았다는 거야. 알겠어요? 지수가 4K 플러스 1의 형태가 되면 무조건 뭐야? I예요. 무조건 I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를 봤더니 6, 2부터 시작해. 2, 6, 10, 14 4로 나누면 다 나머지가 2인 애들이야. 자, 그럼 얘는 또 어떻게 표현한다? I 해놓고 4K 플러스 2로 쓰면 되겠죠. 4K 플러스 2. 자,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애들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야. 그죠?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또 요 놈들은 다 보면 특징이 3, 7, 11, 15. 4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인 애들이니까 4K 플러스 3으로 적어주시면 되고, 얘는 결과가 항상 뭐다? 마이너스 I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4의 배수. 4의 배수는 그냥 4K라고 적으면 되겠죠? 4K. 이 4로 나눠 떨어지는 애들은 1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계속 무한히 반복이 되죠. 4개씩. 주기가 4예요. I는 주기가 4다. 주기 4.
자, 왜 이게 주기성을 띈 것이 중요하냐면 엄청 큰 차수, 예를 들어서 i의 뭐 1023, 1023 얘는 과연 결과가 뭐냐고 물어봤어. 어떻게 해야 돼? 1023번 다 곱해? 다 곱해야 되죠. 계산기 1000번 곱하면 되잖아. 근데 그러지 말고 i는 주기성이 있으니까 1023을 뭐로 나눌까? 주기 4로 나누면 되겠죠? 4로 나누면 4, 2, 8에 얼마 남아요? 나머지를 보면 되는데 4, 5, 20에 23이니까 4, 5, 20에서 3이 남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i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얘가 i의 4제곱에 255였나 아까? 그리고 i가 3개 있었잖아. 이건 무조건 1이니까 지워지는 거야. 어떻게 보면 i의 세제곱.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i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거기 책으로 다시 와서요. 51쪽에 유형 8번을 좀 풀어볼게요. 유형 8번. 책으로 다시 와봐. 다시 온 사람들. 자, 유형 8은 지금 보면 249제곱까지를 다 더하는 거죠. 1 플러스 i 플러스 i의 제곱 플러스 i의 세제곱 i의 4제곱 i의 5제곱에서 이거를 i의 240. 자, 선생님은 이제 주로 어떻게 하냐면 1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결과값이니까 지수를 1부터 시작하는 게 더 편하거든. 계산하기가. 여기 1이 있는 거잖아. 지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 4개씩 끊어주세요. 4개씩 1부터 4까지 끊어 1은 잠깐 띄워주고 마지막에 계산하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이런 4개, 마디가 4개짜리 애를 계산을 해보면 얘는 i고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i고 플러스 1이야. 0이에요. 이 4개는 무조건 0이 돼. 합이. 그죠? 합이 0이야. 그럼 이런 4개짜리가 몇 개 있을까? 몇 개 있는지를 이제 계산을 해봐야죠. 그럼 249를 뭐로 나눠? 뭐로 나눠요? 4로 나눠야죠. 그럼 하나 남을 것 같은데? 4, 6. 그러니까 뭐 해서 하나 남죠. 하나. 그럼 이제 249 혼자 남았어. 248까지는 4개 안에 들어가고 i의 249 혼자 남은 거죠. 맞아? 혼자. 그럼 이거 다 0이야. 얘 계산할 필요도 없어. 0이 뭐 무한이 있든 0이니까. 그럼 얘에다가 1만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 그죠? 그러면 또 249는 아까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었잖아요. 그럼 누구야? i죠. i 그냥 i. 맞아? 이거 i에 그냥 i가 i 나머지 1 남았으니까 그럼 1 플러스 i가 된다는 거야. 답이 그래서 계산하면 1 플러스 i 이렇게 계산해주세요. 32 하나 더 해볼까? 51쪽에 32를 해봐. 밑에 32야. 이제 분수를 내는 거야. 자, 지금 다 했어? 51쪽에 32? 해볼래? 32. 채원이가 여행 간다. 월요일에? 채원이가 두 명이야. 다른 특강에도 한 명 더 있어서 공수인 채원인지 헷갈렸어. 자, 답은 뭐 나왔나요? 4번이야 답이. 얘도 4개씩 끊어주세요. 4개씩 끊는데 1부터 시작하면 헷갈려. 카운트하기 헷갈리다고. 보통 이제 거의 문제집 보면 1부터 시작하는데 선생님이 1을 떼고 생각하면 그게 편해요. i의 제곱분의 1, i의 세제곱분의 1, i의 4제곱분의 1 이렇게 4개씩 끊어봐봐. 그럼 이거를 계산을 해보자. 이건 i 곱하면 뭐야?
아니 통분해도 되고 상관없는데 그냥 통분이 편할 수도 있겠다. 통분해보자. 통분. 자, 4제곱 이렇게 해서 얘는 뭐가 되니? i의 세제곱이 되고 i의 제곱이고 i고 1이 되죠? 그럼 이것도 0이에요. 계산해보면. 그죠? 0이죠. 0.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i니까 없어지고 없어지고 요 4개 묶으면 항상 0이 됐네. 그죠? 그러면 지금 14까지 있잖아요. 그럼 4개가 몇 개 있는 거야? 12개 있고, 그죠? 그러니까 3개씩 있고 12개 이렇게 3개 0이 3개 있고 끝에 2개가 남는 거 아니니? i의 13제곱분의 1 하나 남고 i의 14제곱분의 1 하나 남는 거죠? 이렇게 남고 1 남고 그럼 i의 13은 뭐야? i의 12가 이렇게 바꿔볼까? i의 12의 i 분의 1 이거 1 되니까 i분의 1이잖아. 이거 i분의 1이에요. 얘는 뭐니? 얘는 마이너스 1분의 1인 거죠? 맞아? 마이너스 1분의 1. 그리고 얘도 이거랑 1하고 계산하면 이제 없어지겠네. 저 앞에 1 띄워놨잖아, 내가. 요게 이제 답인데 얘는 실수화를 시켜지는 거죠? 실수화를 시키면 a 플러스 b와 이걸 비교하는 거구나. 그럼 요거가 이제 뭐가 된다?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i. 그죠? 자, 마이너스 i는 a 플러스 bi에서 a는 0인 거고 b는 마이너스 1인 거지. 둘이 빼라는 거니까 1 나오는 거.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서 잠깐 보면 선생님이 외우라는 게 몇 개 있어. 여기 11쪽에 보시면 여기 암기해갖고 5개 적어놨거든요. 얘는 무조건 암기해주세요. 11쪽에. 암기야. 벌써 유형의 9번이 기본 문제로 나온 거 보면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5개는 잠깐 확인하고 암기를 하는데 지금 1 플러스 1번부터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자, 이건 뭐가 되죠? 이거 실수화를 한 거야. 그냥 암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여기 봐봐. 여기 보세요. 얘는 실수화를 해봐. 그럼 뭘 곱해요? 털레 곱하잖아. 털레. 그죠? 그럼 분모에 뭐가 돼? 2되고. 분자 계산해보면 완전제곱식 해보면 1 마이너스 2i에 마이너스 1이 나와. 약분해서 마이너스 i라고. 이렇게. 아, 그러면 이제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를 보자마자 마이너스 i로 바꾸는 거야. 알겠죠? 계산하지 말고 여기서 시간 지체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부호가 바뀐 애는 1 플러스 i. 얘는 그냥 i야. 실수화를 하면.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루트 2에 1 마이너스 i를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i가 되네요. 이런 것도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부호가 이제 플러스면 당연히 그냥 i겠죠? 이런 거 보는 순간 제곱을 해보라고. i가 나오면 이제 얘를 주기성을 가지고 풀겠다는 거죠. i를 먼저 나오게 만들고 나서 1 플러스 i는 완전제곱식 계산을 해보면 제곱하면 당연히 2i고 1 마이너스 i를 거기서 추가로 하나 적어주세요. 1 마이너스 i는 당연히 마이너스 2i겠죠? 이런 거 하나 줘. 일단 얘네들을 암기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자, 51쪽 다시 유형 9로 올게요. 자, 유형 9번에 보면 백제곱이나 되잖아. 금방 외우라고 했던 게 바로 나왔죠.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 얘 백제곱. 이거 100번 곱할 거야. 얘를 실수와 이거 우리는 암기하고 있잖아. 이게 뭐라고요? i라고. i의 백제곱 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의 백제곱. 얘는 뭐였어? 마이너스 i였잖아요. 얘를 백제곱 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백제곱은 4의 배수 아니야? 4의 배수. 4로 나눠 떨어지니까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더해서 2. 이렇게. 여기서 시간 계산 문제에서 시간 오래 끄면 안 돼. 자, 뒤로 넘어갈게. 52쪽으로 갈게. 자, 52쪽에 보고 실전 개념서는 어디 있냐면 12쪽을 펴주세요. 11쪽에 필기를 좀 하는데 거기는 간단하게 유형만 했지 왜 그렇게 되는지는 그걸 좀 적어주세요. 음수의 제곱은
음수의 제곱근이야, 음수. 근데 음수의 제곱근, 우리가 실수의 제곱근은 루트 A랑 루트 B 곱하면 그냥 루트 A 되죠. 그냥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제 음수의 제곱근, 즉 허수의 개념이 나오면서 루트 A랑 루트 B를 곱했더니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합쳐지는 애들이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갑자기 마이너스가 튀어.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제곱근 성질에 의하면 루트 A, 루트 B 곱하면 그냥 루트 AB였잖아. 근데 둘이 곱했더니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요. 자, 왜 그런지 몇 개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마이너스 3과 루트 2는 곱하면 어떻게 될까? 곱하면 그냥 얘는 그냥 마이너스 6이야. 그냥 루트 6가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냥 곱한 게 그냥 곱한 거야. 마이너스 3하고 2 곱하면 마이너스 6이잖아. 이게 다야. 자, 근데 이걸 한번 곱해볼게. 루트 마이너스 3하고 루트 마이너스 2를 곱해볼게.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지난번에 이 3하고 루트 3과 루트 마이너스 1 얘를 뭐로 쓴다고? i로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를 루트 3i하고 루트 2i로 분리를 해서 봤더니 ii가 충돌을 해요. 그죠? ii가 곱해지면 마이너스 1 된다 그랬잖아요. 마이너스 1. 또 마이너스 1 생기고요. 루트 3과 루트 2 곱하면 루트 6 아니야? 이렇게? 맞죠? 그랬더니 요거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를 곱한 게 6이 됐고 근데 마이너스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생긴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왜 마이너스 1이 생긴 거죠? 첫 번째, 자 루트 A하고 루트 B를 곱했더니 뭐가 생겼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루트 A 그냥 AB 곱한 애가 나오면 이유가 뭐예요? 왜 마이너스가 생긴 거야? II 충돌했다 그랬죠? 이유가 뭐예요? 둘 다 음수일 때. 둘 다 음수가 되면 둘 다 음수면 뭐가 생긴다? 이렇게 i가 생긴다. 마이너스 1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간략하게 거기 얘를 하나 적어놔. 거기 얘 하나 적어놓고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하나 적어놓으세요. 개념 실전서에 얘 1번 얘 적어놓으세요. 1번 얘에다가 루트 마이너스 2랑 루트 마이너스 3 곱하면 루트 2i고 루트 3i라서 그죠? 그럼 i 충돌하니까 뭐가 생긴다? 마이너스가 생긴다고. 마이너스 생기고 루트 6 되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가 생긴 이유가 있어. i가 충돌해서. 그러면 하나만 음수고 하나가 양수일 때는 절대 i가 마이너스 1이 생기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때는 그냥 호수 자체가 정의가 되니까 그냥 이렇게 써주고 둘 다 음수일 때만 마이너스가 생긴다. 근데 어차피 우린 등호만 성립하면 되니까 0도 성립돼요. 알겠죠? 0이어도 돼. 0이 둘 중에 하나만 0이어도 괜찮아요. 알겠죠? 0이어도 되는데 가끔 문제집 보면 0을 제외하고 라고 이제 말이 써 있어. 그럼 그때는 0을 안 넣어도 돼. 하지만 아무 말이 없으면 0을 넣어야 돼요. 알겠죠? 아무 말이 없으면 0 넣어서 정수의 개수 찾을 때는 0도 되기 때문에 0도 포함해서 이제 가능한 거예요. 맨날 빼먹어서 너희가 틀린단 말이야. 0도 가능. 거기서 등호 넣어놨죠? 책에 보시면. 자, 두 번째 경우는 얘들아 우리가 여태까지 루트 A, 루트 B를 합하면 그냥 A, B 이렇게 합쳐졌잖아. 그냥 이렇게. 근데 그냥 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이러면 안 돼. 음수의 제곱근에서는 마이너스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 자, 이때도 이유를 하나 거기 필기를 적어놔. 숫자 이유를. 자, 이때는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이유는 A가 음수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돼요. 누가 음수일 때? 분모가 음수일 때. 분모만 음수일 때. 분자는 무조건 양수. 분자는 양수거나 0. 분자는 양수. 분모만 음수가 돼. 분모만 음수여야 A가 음수여야 분모 있는 게 음수여야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요. 자, 왜 그런지 하나 또 예시를 적어 놓으세요. 자, 이렇게 했어. 여기 봐봐. 여기 봐.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분모에 허수 있으면 실수화를 하잖아요. 자, 얘를 뭐로 바꿔? i로 바꾸자. 이렇게 바꿨어. 그럼 여기 분모 문제를 뭐 곱해야 돼? 실수화를 해야 되니까 i를 곱해야죠. 또 i 충돌이 일어나서 i 충돌 나면 무조건 마이너스 생긴다.
자, 그러면 i가 곱해져서 뭐가 생긴다? 마이너스 튀어나오고 마이너스 앞에서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루트 2가 되고요. 자, 루트 3인데 i는 올라갔어요. 그죠? 올라갔어요. 이렇게. 근데 분자에 있는 i는 안으로 들어가도 되고 밖에 나와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얘를 합쳐서 쓰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허수의 뜻인 거지. 얘를 뭐 이게 잘못된 숫자 아니잖아요. 자, 결론을 봤더니 얘네들이 합쳐지고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죠. 이렇게. 왜 그런 거야? 분모의 실수화를 하는 과정에서 i가 곱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생긴 거예요. 그럼 둘 다 마이너스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마이너스면 둘 다 마이너스 한번 해볼까? 이렇게 둘 다 마이너스야. 그럼 어떻게 되죠? 루트 2i고 루트 3i야. 약분돼요. 약분돼서 없어져 그냥. 루트 2분의 3이야 그냥. 근데 합친 거랑 똑같아졌잖아. 이렇게 마이너스 안 생겨요. 마이너스 생기는 이유는 i가 곱해지는 일이 일어나면 생기는 거야. 여기도 i 이렇게 두 개가 생겨서 마이너스 생기는 거고, 여기서는 실수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가 생긴 거예요. 자, 이거 암기해야 돼. 다 음수의 제곱근 성질. 자, 그럼 유형 10번을 한번 풀어볼게. 유형 10번. 이 성질을 가지고 책으로 풍산자로 와볼까요? 풍산자. 자, 풍산자에 보면은 숫자들이 막 여러 개 있을 때는 그냥 다 i로 빼주세요. 이거랑 일단 계산하는 거 보세요. 마이너스 8. 자, 이거를 간단히 하네. 자, i는 마이너스 1은 다 i로 빼줄 거야. 자, 얘는 어떻게 빼주냐면 얘는 둘 다 음수가 아니잖아. 그죠? 자, 여기 i 빼고 이렇게 i로 다 만들어주는 거야. 계산할게.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얘는 루트 2i에 루트 8i가 되는 거다. 다 i로 빼주는 거야, 음수는. 자, 얘는 루트 12에 루트 3i 이렇게 되고, 얘는 루트 8i에 루트 2 이렇게 i로 쑥 다 빼줘. 그리고 계산할 거 계산 먼저 하고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루트 16인 거 알겠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4예요. 그죠? 마이너스 4. 자, 그 다음에 얘는 계산할 것도 없어. 그냥 육아이야. 육아이에요 그냥. 그지? 자, 이거는 약분하면 루트 4야. 그러면 얘는 2분의 1r이야. 그냥 이렇게 2분의 1r. 얘는 뭘까? 얘는 분모에 루트 4가 있어서 더하기 2i분의 1이지만 실수하려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i가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이렇게 정리를 쭉 요약을 해놓고 이거 없어진다. 없어지고 요거만 남네요. 계산하면 요거는 요거. 그랬을 때 a 플러스 b, a는 6이고 b가 마이너스 4니까 계산하면 2가 되는 거죠. 자, 37번을 계산해봐. 여기 옆에 바로 옆에 있죠? 37번. 이런 방법을 해봐. 37번 해보세요. 알겠어? 선생님 이거 빠르군요 계산이. 응?
자, 37번 같이 볼게. 37번은 자, 루트 3에 루트 3 그대로 두고 루트 75에서 i 빼줘야죠. i 빼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루트 9i 루트 27i 빼주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밖에 뭐 하나 있네. 그죠? 루트 3i에 루트 48 일단 이렇게 i 다 빼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얘가 75에 3이니까 25 곱하기 3이죠. 그럼 5하고 3 이렇게 15i네요. 15i 그죠? 15i 이거 계산하면 15i 얘는 얼마니? 9 나오고 마이너스 생겨. i 충돌했으니까 마이너스에다가 3에 9루트 3인가요? 그러면 9루트 3 이렇게 되죠. 9루트 3에 얘는 이제 약분을 먼저 하고 i분의 16이니까 4가 돼. 근데 실수화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i를 곱해주고 분모분자에 그러면 플러스 4i가 되겠죠? 플러스 4i 계산하면은 19i에 마이너스 9루트 3이 되겠죠? 요게 답이에요. 요게 2차 방정식을 좀 먼저 나가고 좀 더 하고 싶게요. 자, 2차 방정식은 3학년 친구들, 3학년과 한 친구들은 거의 다 그런 한좀 오래된 친구들도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잖아. 2차 방정식은 개념서를 잠깐 볼까? 개념 13쪽에 13쪽 펴볼까요? 개념서 2차 방정식 푸는 방법 뭐예요? 푸는 방법 뭐죠? 인수분해 되면 하는 거고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하고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근해 공식 쓰면 되죠. 근해 공식. 근해 공식 혹시 모르는 사람 없겠죠? 한 번만 확인해 볼까? x는 뭐예요? 개수로 표현한 근해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근해 공식이야. 그죠? 그리고 짝수의 근해 공식도 하나 더 있어. 짝수의 근해 공식 뭐예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b 프라임은 가운데 항의 2로 나눈 값이야. b 프라임의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얘가 개수가 짝수, 가운데가 짝수면 얘가 편해요. 얘가 편하고 3학년 거 다 했잖아. 그죠? 3학년 거 한 친구들은 기본 이거 외우고 있죠, 다들. 자, 그게 이거 일단 외워서 근을 구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럼 뭘 해볼까? 근을 공식. 자, 59쪽 해볼까? 59쪽. 유형 4번 해볼게. 59쪽 유형 4를 보면은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죠? 얘를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해가 이렇게 됐대요. 근해 공식밖에 할 수 없죠. 자, 한번 짝수니까 짝수 근해 공식 넣어보자. x는 a분해야. b 프라임 뭐니? b 프라임 마이너스인 거야. 그죠? b 프라임에 여기 마이너스 b 프라임이니까 2가 되겠고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루트 안에 음수가 나왔어. 이제 된다고. 허수를 배웠으니까 그냥 얘도 근인 거야. 허근인 거야. 허근. 6분의 2 뿔마 루트 2i라고 적어주면 돼요. 그냥 이렇게 적어주면 돼. 이제 얘가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도 다 구해줘야 돼. 따라서 a가 2고 뭐 b가 2 이렇게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거는 넘어갈게요. 아니, 넘어간 게 아니고 이렇게 풀면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60쪽 가볼까? 60쪽? 우리가 이제 절대값 듀가 있거나 근이 주어진 경우 기본적인 방법 몇 개 더 풀고. 그래서 근이 만약에 주어져 있어. 근이 주어져 있으면 대입해야죠. 2차 방정식에. 근이 주어져 있어. 근을 구해야 되는데 근이 이미 나왔어. 그럼 대입하라는 거죠. 근이 주어진 경우 a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대입해서 a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근이 마3이래. 그럼 대입해서 a 찾으면 돼. 18에다가 마이너스 3이 a 마이너스 8은 0 해서 2a가 얼마예요? 2a가 10 나오고 a는 5 이렇게 찾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근 나오면 대입하세요. 자, 뒤로 넘어가서 60
60쪽에 19번 해볼까? 조금 활용된 거. 자, 거의 이렇게 대놓고 구하라는 건 안 나오니까 60쪽에 19번 한번 해봐. 근 1을 갔는데 1 대입해야 돼. 대입하는 건 A. 보자마자 대입해야 돼. 근 나오면. 일단 K가, 그러니까 K 값에 관계없이, 그럼 뭐의 항등식이야, 일단? 무슨 K가 항등식이야? 체크하시고, K가 항등식. 그럼 뭐의 내림차순 정리해야 돼? 네, K로 내림차순 정리해야 돼요. K로 내림차순. 그 다음에 이제 근 나왔으니까 대입하고, 그 대입한 그 식이 K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뜻이겠죠? 자, 1 대입해볼까? 1 대입하면 1 플러스 K가 되고, 그 다음에 2p-1의 3이군요. x가 1이고요. 마이너스 p제곱에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q 플러스 2. 얘가 뭐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거야? k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거야. 이거가 이거 k 대입한 게. 근데 k로 내림차순을 해줘야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2p-3의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2 플러스 q 플러스 3. 얘가 항상 0이 돼야 되네. 그럼 얘가 0이 돼야 되고, 그죠? 요 k 개수가 0이 돼야겠죠? 맞아요? 자, 이거 아직 정리 안 됐지만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2p 마이너스 1이 0이 돼야 되는 거야. q도 0이 돼야 되니 q 플러스 3이 0이니까 q는 마이너스 3 결정이 됐고, p는 뭐겠어? 그러면 p는 1이겠죠? 완전 제곱식이. 또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더하면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그럼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2차 방정식 좀 풀어볼게요. 57쪽 먼저 합니다. 1차 식과 2차 식까지 두 개. 이제 절대값 기호를 보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 범위나 나와서 범위.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크냐 작냐로 나눠주세요. 얘는 2번이에요. 유형 2번부터 풀게. 얘는 1차 방정식이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절대값 기호가 있는 거. 자, 유형 2번에 절대값이 이렇게 두 개나 있네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개나 있을 때. 네,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그죠?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진짜 둘 다 양수면 진짜 같은 거고,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여도 같은 거죠. 절대값이니까. 또 뭐죠? A, 마이너스 A하고 B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둘 다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둘 다 음수. 둘 다 가능한 거죠. 그죠? 자, 이게 의미하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A가 양수면 어떻게 해야죠? 그냥 A로 나오죠? 그죠? A가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잖아. 그래서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만 절대값이 같대요. 그럼 A, B가 진짜 같아. 또는 붙인 게 같아. 하나가 얘가 음수고 얘는 양수인가 봐. 얘 마이너스 붙이고 그냥 나와. 그럼 둘 다 음수여서 둘 다 붙여. 근데 여기가 보니까 이 경우랑 이 경우랑 같은 거예요. 맞아? 그 다음에 또 뭐랑 같죠?
이 가운데 두 개가 같고 이 두 경우가 같은 거라고. 그죠? 부호가 서로 하나 둘 다 마이너스. 이거 계산하면 둘 다 플러스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둘 다 있을 때는 하나는 그대로 두고요. 2x 플러스 1은 그대로 두고 하나만 뿔마로 내보내는 거. 이렇게 한번 내보내고 마이너스 붙여서 내보내는 거. 그냥 두 가지 경우밖에 안 나오거든. 결론적으로 두 가지 경우. 이거 아니면 이거. 연두색. 두 번만 풀면 돼. 그러면 첫 번째 거 풀면은 이거 풀면 어떻게 되죠? x는 마이너스 4가 되고 아래 거는 3x가 2가 되니까 x는 3분의 2가 되고 x는 3분의 2 이런 식으로 절대값 두 개가 쌍으로 있을 때는 사실은 제곱을 해도 돼요. 제곱 문제는 제곱했나요? 제곱 안 하고 범위 다 나눴군요. 자, 1차식은 웬만하면 크게 범위 안 나누고 이런 식으로 두 개 있으면 뿔만 이런 식으로 나눠도 돼요. 근데 이제 뒤로 가세요. 어디 볼 거냐면 유형 6번을 갈게요. 범위를 나눠야 되는 상황. 2차식하고 1차식을 같이 있을 때. 자, 요거를 2차 방정식은 푸시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x-2라는 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그래서 나눠야죠. 이제는 자, 누구를 기준으로 나눠? 2를 기준으로 x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수. 얘가 양수, 그죠? x 범위가 2보다 작으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x가 2보다 작으면 이 두 가지로 나눠야 돼. 다시 자, 절대값 기호가 있을 때는 이 기호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은 x가 그럼 얘가 양수니까 그냥 나오잖아요. 그럼 식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무조건 나눠야 돼요. 얘는 그대로고 얘가 양수니까 그냥 나오겠죠? x-6 2, 3은 6 해서 부를 뿔마 이쪽으로 보내고 그럼 x값이 2하고 마이너스 3인데 그래서 얘 버려야죠. 왜 버려요? x가 2보다 크잖아. 근데 두 개가 나왔는데 얘를 고르면 안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x가 2만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3 버려야죠. 자, 이제 두 번째는 2보다 작을 때. 2보다 작아. 그러면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겠죠? 음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게 아니죠? 그죠?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식이 이렇게 돼. 그럼 1, 2가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 x는 마이너스 1하고 2가 돼. 2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2 버리고 마이너스 1을 취하는 거야. 그래서 2차 방정식이라서 해가 두 개 나왔다고 해서 같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범위에서 이거, 이 범위에서 이거. 자, 이거 지금 두 개가 나오긴 했는데 한 번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거야. 한번 풀어봐야죠. 21번 해볼까? 21번? 61쪽에. 자, 답은 1번이죠. 1번. 딱 풀어보고 풀고 나서 씻게요. 잠깐. 자, 일단 두 건이 알파 베타인데 알파가 크네요. 범위 어떻게 나눠야 된다고요? 2분의 1이 x가 2분의 1을 기준으로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하고 그 다음에 2분의 1보다 작을 때하고 바꿔놨다. 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 두 개로 나눠야죠. 나눠서 푸는데 일단 2분의 1보다 작으면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풀면 되잖아. x가 2분의 1보다 작아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거 근해 공식 써야죠. 근해 공식 쓰면 어떻게 돼? x는 짝수 근해 공식 1 뿔마 루트 2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 중에 2분의 1보다 작은 거를 골라야 되니까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2분의 1보다 크면 2분의 1보다 크면은 양수가 되니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 1, 3, 1마 x는 1이 되겠죠. 1. 이 중에서 뭐 하는 거죠? 곱구하는 거니까 그냥 이거 해주면 되죠. 답 1번이고 잠깐 지금 14분이니까 25분까지만 칠게요. 25분까지.